자, 일단은 우리 이제 명제 끝났고 오늘 절대부등식 하는 단원인데요. 그 전에 이제 증명법이라고 해서 딱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너네가 이걸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좀 교과서에 나온 증명들을 거의 다 외우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어떤 명제를 이제 증명을 하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 쉽게 말해서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우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P이면 Q이다를 증명하래. 그럼 얘의 대우는 뭐가 돼?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요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뭐야? 참이죠? 그래서 이 대우가 참임을 보여서 이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그냥 이런 거 있지. 이 명제를 증명해 달래? 그럼 얘들아, 우리 이렇게 뭐뭐가 아니다 라고 나오면은 좀 경우의 수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요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많이 대우법으로 좀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로 바꿔주거든. 얘 대우 쓰면 어떻게 돼? 자리 바꿔주고 부정까지 해주는 거였지. 얘 자리 바꿔주면 얘가 가정이 될 거고, 부정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거이면 얘 부정은 어떻게 돼?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다가 되지, 이렇게. 근데 너네 이거 풀면 해 요거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죠?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러니까 요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요렇게 보이는 게 대우법이야, 쉽게 말해서. 이해됐죠? 원래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서 요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대우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귀류법은 뭐냐면, 귀류법은 우리 명제가 있으면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있는 거를 가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거를 결론이라고 하죠. 이때 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면 얘가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P면은 뭐 not Q이다 라고 하겠죠? P면 not Q이다를 막 증명을 해. 근데 얘가 참이면 당연히 결론을 부정했을 때 어딘가 모순이 생기겠지. 그 모순이 생기니까 결론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따가 뭐 대표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루트 2가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 명제를 귀류법으로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그럼 얘를 귀류법으로 풀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할 거야. 그럼 여기서 결론은 무리수이다가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서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가 되겠죠? 결론을 부정하면 얘를 쭉 증명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루트 2는 무리수인 거 너네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유리수이다라고 보이는 이 과정 속에서 어딘가에서 분명히 모순이 생길 거야. 그렇죠? 모순이 생겼다는 건 이 결론이 제대로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 명제는 참입니다.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요게 있을 거야. 그 뒤에 넘어가서 대표 문제. 그래서 일단은 좀 건너뛸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귀류법이다. 요렇게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증명 방법은 이따 대표 문제 보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야. 근데 물론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너네한테 뭐 생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쭉 몇 번 하다 보면은 몇 번 감이 잡힐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단원에서 이제 주로 볼 게 절대부등식이지. 절대부등식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등식을 보면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 등식이라 그러지. 등식에 두 가지가 있죠. 방정식이랑 항등식 있지.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야? 어떤 식이 있을 때 x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죠.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를 방정식이라 그러지.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죠. 왜? 내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항상 참이 되니까. 얘를 이제 부등식으로 볼 겁니다.
부등식 버전으로 봤을 때 부등식도 두 가지로 나눌 거야. 방정식처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푸는 그런 부등식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할 거야. 쉽게 말해서 항등식을 부등식 버전으로 쓴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말해서 절대부등식은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x에 대해서. 얘 참이야 거짓이야? 무조건 참이잖아. 내가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몇 가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를 좀 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부등식이 나오면 얘가 왜 참인지를 좀 보여야 돼.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두 개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건데 절대부등식이 뭐가 있는지는 좀 살펴보기 전에 그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쓰이는 몇 가지 좀 성질들이 있어서 그냥 그거를 좀 볼 건데 예를 들어 너네 A랑 B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이때 A에서 B 빼서 양수 나오면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죠? 이런 거 좀 이용을 할 거야. A 빼기 B가 음수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죠. 이런 거 좀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방금 했지만 얘들아 실수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은 것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요런 성질들이 또 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어. 얘가 만약에 0이래. 그러면 A는 무조건 뭐야?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되죠. 요런 실수의 성질들. 또 이런 게 있어. A도 양수고 B도 양수야. 요 상황에서 제곱해서 얘네들 제곱한 걸 뺐을 때 A가 더 크대. A제곱이 더, A제곱 빼기 B제곱을 한 게 양수래. 그럼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죠. 항상 요 제곱해서 푸는 거는 둘 다 양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A제곱 빼기 B제곱이 음수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요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을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이런 게 있어. 요런 거. 얘 지금 보면 얘들아 실수야. A랑 B는 실수야.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제 얘를 참임을 보여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이차함수 할 때 완전제곱식꼴 만드는 거 있지? 그거 좀 이용해 줄 거야. 얘네 둘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좀 만들어주면 A, B에 반의 제곱 쓰니까 뒤에 얼마 써야 되니? 4분의 1 B제곱. 내가 맘대로 4분의 1 B제곱 더해줬으니까 얘 이렇게 빼야 되지. 됐지? 그럼 이거 뭐야? 뭐의 제곱? A 더하기 2B의 제곱. 얘는 뭐야?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지.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커?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지? 그럼 얘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어.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얘는 참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거야. 됐죠? 이때 그리고 얘들아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 쉽게 말해서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요 식이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지. 0이 될 때 A랑 B 값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방금 했었지. 제곱하고 제곱한 걸 더해서 0이 되는 건 얘가 뭐가 돼야 돼? 다시 A제곱하고 B제곱을 더해서 0 됐어. 그럼 A 뭐여야 돼? B도? 그러면은 얘들아 요 식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을 더해서 0 됐어. 그럼 앞에 거 뭐 돼야 돼? 0. 얘도 뭐 돼야 돼? 0. 그럼 4분의 3 B제곱이 0이라는 건 B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그럼 얘가 0이 되지. A 더하기 0의 제곱이 0이래. 그럼 A도 얼마여야 돼? 0이라는 거죠. 아, 따라서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랑 B랑 둘 다 0이어야 돼. 됐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얘들아 이 밑에 있는 거야. 이 밑에 1번 내용 있죠, 여기. 1번 내용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같겠죠?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 완전제곱식이 여기가 마이너스 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죠.
됐지? 마찬가지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둘 다 0이다.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요거야 얘들아. 근데 2번 공식 봐봐 얘들아. 이거 많이 보지 않았니? 곱셈 공식에 있지. 이 곱셈 공식이 뭐야 이거? 2분의 1에 묶어주면 어떻게 돼? 괄호 안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지. 이렇게 제곱을 더했네? 그럼 무조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제곱한 거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최소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요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때 항상 중요한 건 등호 성립 조건이라 그랬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놈이 0이 될 때를 물어보는 거네. 얘가 0이 된다는 건 A 빼기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B 빼기 C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C 빼기 A도 0이 될 때 이 전체 식이 0이 될 거 아니야. A 빼기 B가 0이라는 건 A랑 B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B 빼기 C가 0이라는 건 B랑 C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C 빼기 A가 0이라는 건 C랑 A랑 같다는 거죠. 따라서 A랑 B랑 C가 모두 같을 때 요 절대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성립함을 지금부터 보일 거거든? 얘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식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식을 B라고 좀 해볼게. 당연히 얘들아 절대값이랑 절대값을 더했으니까 A는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얘도 어떻겠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A랑 B가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는 거 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A제곱에서 B제곱을 좀 빼볼 거야.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앞에 거 제곱해볼게 얘들아. 얘 제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이면 그냥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 얘들아 플러스 2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얘 좀 지울게요. 빼기. 얘는 얘들아 절대값 하면 뭐랑 똑같겠어?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겠죠. 제곱하면 절대값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됐나 여기까지?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A제곱 사라지겠지. 그 다음 B제곱 사라지네. 남는 거 쓰면 어떻게 돼?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빼기 2AB가 되지. 근데 얘들아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있잖아. 절대값 AB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부호가 같으면 성립하겠죠. 부호가 달라도 절대값 5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4라는 거는 5 곱하기 4니까 20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얘네 먼저 곱해주면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20 나오죠. 그래서 얘는 2의 절대값 AB 빼기 2A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얘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B 빼기 AB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얘들아 난 뭘 봐야 되냐면 절대값 AB랑 AB 중에 누가 더 클 수 있는지를 볼 거야. 그러면 얘들아 AB가 양수면 얘네 둘이 어떻겠어? 같겠죠. 만약에 음수면 누가 더 크겠니? 절대값이 더 크겠죠. 그지?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아 그럼 얘네들의 부호는 이렇게 되겠네? 크기 부호는? 그러면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거는 음수겠어 양수겠어? 양수고 같으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나 지금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요거 성립하네?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죠. 따라서 요 식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얘들아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된다 그랬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네들이 같다는 건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0이 나온다는 거네. 얘가 0이라는 건 절대값 AB 빼기 AB가 0이라는 소리지. 다시 절대값 AB 빼기
AB가 같다는 소리야. 뭐래? 이게 0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절대값 AB가 AB랑 같다는 거죠. 절대값 AB랑 AB가 같다는 건 AB가 뭐라는 거야? 양수. 0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요거의 등호 성립 조건은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지금 내가 증명한 거 있지. 그걸 좀 기억해줘야 돼. 그거를 너네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도하는 거를 좀 유도하는 게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할 이 두 개는 있지. 얘는 고1 때 좀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절대부등식 할 때 좀 많이 나올 거야. 절대부등식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있지. 얘는 고3 때까지 나올 거야.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외워둬야 되는데 첫 번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그냥 산술 기하라고 줄여서 많이 하는데 요렇게 안 외우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외울 겁니다. 양변에 2 곱해서 A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외울 거야. 그래서 요렇게 외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산술기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를 쓸 수 있습니다. 뭐 길게 설명은 안 할 건데 왜 양수여야 되냐면 기하라는 말이 있잖아. 이게 원래는 그 도형에서 나온 거야. 도형에서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A, B는 한 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양수여야 돼. 그래서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때 얘가 항상 성립을 할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야. 두 수의 곱은 뭐래? 두 수의 합은 2루트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유도하는 거 먼저 보여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를 A라고 하고 뒤에 거를 B라고 할 겁니다. 그치? 당연히 A 더하기 B, A, B 양수니까 A 더하기 B 양수겠죠? 그 다음에 얘 루트 씌웠으니까 얘도 양수겠지? 그래서 A의 제곱에서 B 제곱을 좀 뺄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해주면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 루트 AB의 제곱이야. 얘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얘 제곱하면 뭐 나와? 4AB 나오지. 근데 요 공식 뭐니 얘들아? 뭐의 제곱이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어떤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아,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네? 그 말은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만족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돼. 얘가 0 나올 때를 봐야 돼. 어떨 때 0 나오겠어? A 빼기 B가 0일 때 0 나오지 않겠니? A 빼기 B가 0이라는 건 A랑 B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3이래. 이때 x, y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잘 봐. 두 수의 합이 나오고 곱이 나왔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y는 2루트 x, y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 더하기 y가 3이네?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3에 루트 xy네? 양변 제곱해주면 4분의 9가 되고 xy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최대값일 때 그때 x랑 y의 값도 구해달라 그래. 그래서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보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냐면 a랑 b랑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x랑 y랑 같아야 돼. 그럼 너네 잘 생각해봐. x랑 y랑 같은데 더해서 3 나왔네? 그럼 x 하나가 얼마나 알겠어? 2분의 3 나겠죠. 그럼 둘 다 2분의 3인 거야 이렇게. 이해되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이용을 해주는 게 산술기하 평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공식인데 얘도 좀 외워야 돼. 거의 요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식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증명하는 걸 먼저 보일 건데 이때 A, B, X, Y는 그냥 실수이면 만족을 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게 A, B가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뭔가 합이나 곱의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야. 만약에 합이 주어졌으면 곱에 대한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거고 뭐 곱이 주어진 다음에 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 산술기하를 쓰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일단 증명을 좀 먼저 해볼게. 마찬가지 앞에 거를 A라고 할 거고요. 뒤에 거를 B라고 할 거야. 이때 나는 A에서 B를 좀 뺄 겁니다. 그러면 얘 전개 좀 먼저 해줄게. 얘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요렇게 곱하면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B제곱 X제곱 이렇게 곱하면 B제곱 Y제곱 빼기 얘 곱해주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라고 쓸 수 있겠지. 얘네들이 다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B제곱 Y제곱 빼볼게요. A제곱 X제곱 사라지네 이렇게. 그 다음 B제곱 Y제곱 이렇게 사라지지. 그럼 남는 거 써주면 A제곱 Y제곱에 요거 먼저 좀 쓸게. 마이너스 2ABXY 더하기 얘가 남죠? B제곱 X제곱. 그럼 얘도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 있어. AY의 제곱이니까 AY. 얘 BX의 제곱이네? BX. 가운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쓰면 돼, 안 돼? 되죠? 제곱하고 얘네 두 개 곱한 거에 2 곱해준 게 가운데 거 나왔으니까. 그럼 얘들아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A 빼기 B를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왔네?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 이때는 얘네들이 0이 돼야 되는 거네. 마찬가지로 제곱한 게 0이 나왔다는 건 안에 있는 식이 0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AY가 BX라고 나왔네. 양변에 AB로 나눠줄게. 그럼 뭐가 돼?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으면 되겠죠.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단계를 좀 볼게. 문제가 증명하는 거밖에 안 나왔어? 그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지울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예를 들어 5래. 그때 을 물어봤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잘 봐. 요 식을 쓸 거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 나왔지.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X의 개수 2가 되는 거고 B는 Y의 개수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입할 거야. 그러면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9가 되죠.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고 주어질 거야. 곱하기 5.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냐면 13 곱하기 9니까 8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네. 그러므로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왜 나지? 그러네. 고마워. 마이너스 루트 65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65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요 놈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때 x랑 y 값을 구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똑같아. 아까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냐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 그랬어. a가 뭐였어? 2였지. 2분의 x랑 b분의 y가 같는 거네 이렇게. 그럼 얘 y는 2분의 3x라고 쓸 수 있죠. y 자리에 뭐 여기다가 대입해줘도 상관없고 대입해서 x랑 y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표 문제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1, 2, 3번 같이 이런 절대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일 수 있어야 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산술평균, 산술기하고 밑에 나와 있는 코시는 공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풀릴 거야. 증명하는 것보다. 물론 증명하는 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요렇게 좀 두수의 합이나 두수의 곱이 나왔을 때 어떤 범위, 최대값, 최소값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특정한 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요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바로 볼게요. 대표 문제로. 대표 문제가 유형 18번부터.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얘를 증명해달래. 얘가 참임을 보이는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달라 그랬죠? 대우법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얘들아 얘네 대우 쓰는 거야. 얘 대우 쓰는 건 자리 바꾸고 부정한다고 했죠? 그럼 얘 자리 바꿔준 다음에 요놈 부정하면 뭐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대우가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때 이 빈칸이랑 좀 같이 가볼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얘들아. n이 3의 배수면 보통 3K라고 많이 쓰죠. 그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1을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2를 이렇게 빼줄 수도 있지. 됐어?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이때 얘들아 K는 자연수라고 둘 겁니다. 요렇게 둬야지 K에 1 넣었을 때 2 나오지. K에 2 넣었을 때 5 나오고 K에 3 넣었을 때 8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여기 1 넣었을 때 1 나오죠. 2 넣었을 때 4 나오고 3 넣었을 때 7 나오죠. 그렇게 해야지 2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쭉 3의 배수만 빼고 다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n을 3k-1이랑 3k-2 이렇게 두 개로 둔 겁니다. 이때 n을 3k-1이라고 하면 실제로 n제곱을 우리가 구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3k-1이면 n제곱은 3k-1의 제곱이지. 제곱해주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네. 앞에 거 3으로 묶어줄 수 있죠.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3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1은 안 묶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얘들 앞에 거 요만큼은 무조건 3의 배수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1 더했으면 3의 배수 맞아 아니야? 아니죠. n제곱 3의 배수 아닌 거 맞잖아. 두 번째, 얘가 이거일 때 n제곱 해볼게요. 3k-2의 제곱이네? 제곱해주면 9k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12k 플러스 4지 이렇게. 이번에 요 4를 있잖아. 3 더하기 1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만큼 3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3 곱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1 더했으면 3의 배수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n이 둘 다 3의 배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제곱했더니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지. 나머지가 지금 1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따라서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참이네. 그러므로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빈칸 좀 채워주면 3k-2 나왔으니까 3k-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요거일 때 실제로 제곱했죠? 제곱한 거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지. 괄호 안에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3k 마이너스 1일 때 제곱해서 정리하면 나머지 아까 1 나왔죠. 그치? 그래서 쭉 읽어보면 n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자연수가 되므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요렇게 가주면 됩니다. 얘들아, 너네가 증명이라는 거를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좀 처음에 어려운 게 조금 맞고요. 좀 그냥 빈칸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다 보면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 아직 너네가 이거 시험 보기까지는 좀 오래 남았고 선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넘어가주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볼게. 다음은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아까 내가 루트 2로 예시 들었잖아. 이게 귀류법의 진짜 대표적인 예시야. 귀류법이 뭐였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라 그랬어. 여기에서 결론은 무리수들. 무리수를 부정하면 유리수가 될 거야. 그래서 루트 5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대.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얘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5를 분수꼴로 나타낸 거야. B분의 A로. 그리고 이때 A랑 B는 기하분수야. A, B분의 A는 기하분수라는 건 A랑 B가 서로소라는 거겠죠. 됐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얘들아 루트 5는 B분의 A잖아. 양변에 B를 곱해주면 루트 5B는 A가 되지. 양변 제곱해도 상관없죠? 제곱해주면 5B제곱은 A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잘 봐 얘들아. A제곱이 지금 5B제곱이래. 그럼 A제곱은 뭐의 배수야?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지. 다시 A제곱은 5B제곱이야. 그럼 B가 뭐든 간에 5가 곱해져 있으니까 A제곱은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가 5의 배수면 A제곱이 5의 배수면 당연히 A도 5의 배수가 돼야겠지. 5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해서 5의 배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A도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A가 5의 배수이니까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5K라고 좀 바꿀 겁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 5K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할 거야. 됐어? 그러면 대입해주면 25K 제곱은 5B제곱이라고 둘 수 있는 거지. 약분해주면 5K 제곱은 B제곱이네. 방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지. B제곱도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B제곱이 5의 배수니까 B도 5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맨 앞에 A랑 B는 뭐라 그랬어? 서로소라 그랬죠. 근데 A도 5의 배수고 B도 5의 배수네? 그럼 얘네들이 서로소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여기에 모순되는 거지. 따라서 결론이 잘못됐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래서 쭉 밑에 채우면 그대로 한 거야. A를 5K라고 뒀더니 B제곱이 5K 제곱이라고 됐고 따라서 B제곱도 5의 배수이므로 B도 5의 배수고 그거 A랑 B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된 거죠. 따라서 루트 5는 무리수이다. 요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다음 부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요거이므로 이거임을 성립함을 보여달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얘가 항상 3임을 보여달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나온 거 그대로 할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서 A의 빼기 B의 부호를 좀 볼 거야.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빼주는 거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을 좀 만들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 거야. A제곱 빼기 AB니까 이놈의 반의 제곱 쓰면 2분의 1 B가 나오니까 플러스 4분의 1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4분의 1 B제곱 맘대로 더했으니까 4분의 1 B제곱 빼줘야 되고 원래 B제곱 있는 거 그대로 써줘야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놈은 A-2분의 1 B의 제곱이 되고 얘 계산하면 4분의 3 B제곱이 되지. 제곱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얘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따라서 얘네 두 개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랑 B 중에는 A가 더 크겠지. 그 내용 있는 거고요. 채워볼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2분의 1 B제곱 되겠죠. 2분의 1 B제곱 들어가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클 거고 얘도 비례 제곱이니까 0보다 클 거고 따라서 요 식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요게 성립을 한다는 거고 그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니? 등호가 성립하려면 요 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뒤에 것도 0이 돼야 되고 앞에 식도 0이 돼야 된다는 거네. 얘가 0이 된다는 건 4분의 3 b제곱이 0이 된다는 건 b가 0이라는 소리고 b가 0이라는 건 요 놈이 0이라는 거잖아. a 빼기 0의 제곱이 0이어야 되니까 a도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등호는 a랑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 보면 얘들아 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달래. 지금 이것도 절대부등식인 거 증명해달라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뭐 얘도 대소관계 보여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 A에서 B 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수의 성질들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아까 내가 절대부등식 설명하면서 증명해줬던 거죠. 한 번만 다시 할게. 얘를 A, 얘를 B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둘 다 양수니까 A의 제곱에서 B제곱을 빼줄 겁니다. 앞에 거 제곱해주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고요. 여기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럼 얘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 절대값 B 곱한 건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랬고 B제곱 빼기 얘의 제곱은 절대값 사라져서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제곱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2 절대값 AB 빼기 2 AB랑 같죠?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B 빼기 AB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가에 요놈이 들어가겠지. 그치? 아까 했던 것처럼 절대값 AB랑 AB 중에선 무조건 절대값 AB가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얘가 양수라는 소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 뺐으니까 A가 더 크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하는 거고요. 등호 성립 조건이 나와 있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요 마지막 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절대값 AB랑 AB가 같다는 소리니까 AB의 부호가 같아야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요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산술기하 좀 쓸 겁니다. 산술기하 공식이 뭐였냐면 A 더하기 B가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외울 거야. 책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요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요렇게 하면 얘들아 좀 보통 산술기하는 역수관계로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얘는 좀 애매하잖아. 곱이긴 한데 얘네들이 더해도 뭔가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얘를 다 분배할 거야. 얘 분배해주면 X, Y 되죠. 그 다음 얘 분배하면 플러스 8. 그 다음 곱하면 플러스 2. 그 다음 XY분의 16이 되죠. 그럼 다시 쓰면 XY 더하기 XY분의 16 더하기 10. 요 놈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네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앞에 거가 살짝 역수관계 같잖아. 그치?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써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XY 더하기 XY분의 16은 이 루트 두 개 합이니까 곱해줄 겁니다. 얘네 두 개 곱해주면 뭐가 돼? 16. 여기 루트 안에 16 들어가는 거야. 루트 16 얼마야? 4.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8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초록색이 지금 8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거기다 10 더해준 건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10, 8보다 크거나 같겠지. 됐냐? 그러니까 요 식은 최소값이 18이라는 거지. 됐어? 그때 얘들아, 그때 XY의 값을 구해달래.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는 거야.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아야 돼. 두 개 더한 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얘들아. 얘네 최소값이 8이었지. 얘랑 더해서 8 나왔네? 하나가 뭐 나와야 돼? 똑같은 거 더해서 8 나왔어. 하나 뭐 나와야 돼? 4 나오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알파 A는 4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야.
살짝 역수 관계로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요 x를 요 분모에 있는 형태랑 똑같이 만들 거야. 이렇게. 됐어? 요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내가 마음대로 얼만큼 더해준 거야? 9만큼 더해준 거지. 그럼 9 한 번 빼줘야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식이랑 이제 이 식이랑 같은 거지? 얘 최소값 구해달래. 다시 산수유기하를 쓸 건데 요 놈을 가지고 쓸 겁니다. 이렇게. 다시 써주면 9에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1분의 9를 더했어. 그럼 얘네는 이 루트, 얘네들이 곱한 거가 루트 안에 들어갈 거야. 곱하면 없어지잖아. 뭐가 들어가? 81이 들어가겠죠. 루트 81은 9니까 얘 얼마야? 18. 아, 그러니까 네모 박스가 18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9보다 크거나 하겠죠. 9 뺐으니까. 아, 따라서 최소값은 9 이렇게. 됐지? 그때 x의 값을 구해달래.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는 거야. 얘네들이 더한 최소값이 18이지. 똑같은 거 더해서 18 나온 거야. 그럼 하나가 얼마여야 돼? 9. 아, 9에 x 더하기 1이 9여야 돼. 그럼 x 더하기 1이 얼마여야 된다는 거야? 1. x는 0. 0 이렇게. 됐죠? 이 범위는 왜 나온 거냐면 얘네 둘 다 양수 만든다고. 됐지? 다음. 자, 왜 지었어? 얘도 일단 산수유기하거든요. 산수유기와 코시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제곱이 된 게 나오면 코시야. 뭔가 제곱에 대한 합이 있으면. 근데 얘는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제곱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xy의 최대값이지. 그럼 산수유기하야. 그리고 양수라는 말이 있죠.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거의 산수유기하야. 그럼 그대로 써줄게 얘들아. 2x 더하기 3y에 대해서 산수유기하를 쓰면 이 루트 괄호 안에는 얘네들이 곱한 거 6xy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죠? 근데 이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6. 아,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네? 그럼 xy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2 약분해주면 3이 되고,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요렇게. 그럼 xy는 6분의 9,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은 2분의 3이 나오겠지. 그쵸? 그때 xy 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그냥 6이라는 거야. 됐어? 그럼 얘가 6이라는 건 이 하나가 얼마여야 돼? 3이라는 거잖아. 얘가 3이래. x 얼마 나오는 거야? 2분의 3. y는 1. 이렇게. 항상 얘들아 어렵게 갈 필요 없고 그냥 더하기에 대해서 보면 돼. 얘가 6일 때. 됐죠? 다음.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대.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네? 그러면 잘 봐. 요 작은 거 하나를 x라고 좀 해볼까? 그리고 여기 세로를 y라고 좀 해볼게요. 아니? 야, 이 전체를 x라고 해. 이렇게 할게. 그럼 얘들아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럼 가로는 지금 2개 있으니까 2x가 되죠. 그 다음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5y가 되는 거지. 얘가 지금 10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한테 뭐 구해달라고 한 거냐면 전체 넓이의 최대니까 xy의 최대가 나온 거지. 그래서 x랑 y는 길이니까 양수죠. 어떤 두 수의 합이 주어졌고 곱에 대한 범위가 나왔네? 산수유기하야. 됐지? 그럼 똑같이 얘에 대해서 산수유기하 쓰는 거야. 2x 더하기 5y는 이 루트 얘네들의 곱 10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100이라고 나와 있네? 이렇게. 2 약분해주면 50 되죠. 양변 제곱해주면 2510xy. 그럼 10 약분해주면 xy의 범위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서 최대값은 250이 되죠.
근데 여기서 뭐 물어봤냐면 아 둘레 길이 물어봤네. 그럼 그때 x랑 y 값을 물어본 거잖아. 다시 말해서 등호 성립 조건이야. 아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이거 하나가 얼마라는 거야? 50이 나야겠죠. 더해서 100 나왔으니까. 얘가 50일 때 얘네들이 각각 50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때 x값 얼마? 25. y값 10.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래. 가로의 길이 25, 세로 10, 둘레 길이 구해주면 끝나겠죠. 다음. 코시. 잘 봐 얘들아. 코시는 이런 식으로 제곱에 대한 식이 있어. 실수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럼 코시 쓰면 돼. 만약에 그게 헷갈리면 코시 공식이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 그 다음 얘들아 문제 풀다 보면 얘가 3개짜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3개짜리도 똑같아. 여기 위에다 좀 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랑 b분의 y랑 c분의 z가 다 똑같으면 돼. 3개짜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2개짜리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0이래. 아 여기가 50이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a는 2라는 거고 b는 3이라는 거지.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갈 겁니다. a의 제곱 얼마? 4. b의 제곱 얼마? 9. 요렇게. 그러면 다시 쓰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은 13 곱하기 52이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네. 됐죠? 얘들아 52는 13 곱하기 4야. 그럼 13의 제곱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지. 뭐의 제곱이야 이거? 26의 제곱이죠. 아 그러니까 26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 따라서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20, 루트 26보다 뭐래? 그냥 마이너스 26이지. 마이너스 26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이거. 마찬가지 그때 x, y 값이니까 등호 성립 조건 보는 거야. 얘에서 등호 성립 조건 a분의 x니까 2분의 x b분의 y니까 3분의 y가 같아야 돼. 됐지? 그럼 얘들아 멀리 갈 거 없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2x 더하기 3y가 26이라는 거네. 얘가 성립한다며. y는 2분의 3x로 바꿀 수 있죠?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2분의 9x는 26이네. 양변 2 곱해주면 4x 더하기 9x는 52. 13x는 52니까 x는 4. x에 4 넣어주면 y는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얘도 제곱에 대한 게 나왔죠? 그러면 코시. 그대로 쓰면 돼. 아, 3x 더하기 4y에 대한 게 나왔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나와있네. a가 얼마인 거야? 3. b는 4. 여기다 뭐 쓰면 돼?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 이렇게. 그 다음에 3x 더하기 4y가 5라고 나와있네. 이런 식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25. x제곱 더하기 y제곱. 25네. 약분하면 1이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 이렇게. 다음. 이게 마지막 같은데. 아.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래. 가로의 길이 x라고 둘 거고요. 세로를 y라고 둘 거야. 그럼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한 건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2x 더하기 2y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원에 내접한다고 해서 여기 반지름이 1이래. 그럼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리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쓸 수 있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고 나온 거야? 4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대입. x제곱 더하기 y제곱 4 곱하기 a2, b2죠? 대입해주면 a제곱 4, b제곱 4 요렇게. 범위 한 번 더 쓰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은 8 곱하기 4니까 32가 되는 거지. 따라서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루트 3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x랑 y는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때는 요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어차피 난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최대값 이거네. 다시 쓰면 2루트가 아니라 4루트 2라고 써주시면 끝나겠죠.